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1월 15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넉 달여 만에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지만 5월 단체들은 부적격자가 포함됐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공대 부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출혈 경쟁이 우려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광주의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주의령이 발령됨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넉 달여 만에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는데 부적격자들을 추천했다는 비난과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추천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사위원회 출범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위원 3명을 확정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임위원으로는 권태호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을, 비상임위원으로는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추천했습니다. 법 취지에 맞춰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진상 원내대표입니다. 규명과 또 국민 통합에 적절한 인사를 이번에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이동욱 전 기자는 기자 시절 5.18 주요 보도들을 반박하는 기사를 썼다, 5.18 관련 단체에게 공개 사과 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차기환 변호사는 이무리한 행진국이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한다고 주장하고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가 진압군 총에 숨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5.18 왜곡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지만원 씨와 5.18 진압군이 배제되고 새로운 인물들로 추천이 이루어지자 혹시나 하며 검증에 착수했던 5월 단체들은 다시금 분노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5.18의 가치를 해설하고 김우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입니다. 신상규명의 소신과 의지를 갖춘 인물들로 위원을 재추천하라. 극우농객 지만원 씨나 5.18 진압군 지휘관을 검토해온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농성에 들어갔던 5월 어머니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5월 희생자 가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자격 없는 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인물들을 배제한 것만으로도 당내 진통이 컸다며 철회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천한 인물들이 적임자라며 사실상 이 정도가 자유한국당이 꺼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라고 선을 긋고 있어 5.18 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정공대 유치 경쟁이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보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부지 제공 조건이 한정공대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후보지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추천 절차를 거쳐 모두 6곳으로 압축됐습니다. 한전 측은 이들 후보지에 대해서 2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1단계가 입지 여건, 2단계는 경제성 부분을 위주로 진행되는데 산학연 연계성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고 기존 인프라 활용성 등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1단계 평가를 통해서 후보지는 6곳에서 2곳으로 압축되고 2단계에서는 부지 조성과 관련된 경제성과 지자체의 지원 계획이 최종 선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가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이랄지 또 재정적 지원이랄지 이런 점들이 크게 부각되거나 비중 있게 다뤄져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 측은 이번 주까지 후보지에 대한 1단계 평가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압축된 후보지 2곳에 대한 제안서 발표와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전공대 후보지 평가 기준이 당초 약속과 달리 외부로 유출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환경단체들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9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2단계 사업 과정에서 원칙과 합의, 일관성을 상실한 시 행정에 대해 내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민간공원 사업의 경우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광주시의 측정감사와 후속 조치는 원칙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호반의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호반과 실무 협의를 통해 특급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 수익시설에 대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담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 사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 1,5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 조성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임을 협상안에 명시하기로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이달 안에 투자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사업 추진단을 확대 개편하고 2급자리인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까지 신설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동료를 받으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사 상생도시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꼽았습니다. 현대차 투자 유치의 핵심 쟁점인 임단협 유예 기간에 대해 현대차와 노동계가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팀을 광주형 일자리 추진 TF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동계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4급인 노동협력관과 2급인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가 신설돼 시장을 특별 보좌합니다. 2급 특보의 경우 사실상 TF팀을 진두지휘하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함께 향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시키는데 또 노사 상생 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당정의 동료도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이 새해 들어 2차례나 공식 석상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협상이 끝날 것 같다고 시사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용 절벽 속에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도 광주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초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해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차량 이부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장 조업 시간 단축 등의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를 참관할 참관단 35명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모집합니다. 스프링 캠프 팬 투어는 연습 경기 관람과 오키나와 관광, 선수단과의 식사 등으로 구성된 여행 상품으로 성인 기준으로 132만 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기아는 참관단에게는 각종 기념품을 증정하고 올 시즌 홈 경기 중 한 경기를 스카이박스에서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추워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며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지만 현재 기온은 0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들 지난해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남북관계는 급진전을 했지만 먹고 사는 게 문제인 민생은 많이 팍팍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체감 경기 수준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요. 2019년은 총선을 한 해 앞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이 정계 개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송금주, 이용호 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는데 또 불허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정계 개편에 따른 지역의 어떤 정치권의 변화 이야기, 그리고 또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한전공대 문제일 텐데 28일 얼마 남지 않았죠. 28일쯤이면 그 공대 입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야기들을 오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하순 지역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넉 달 동안 미뤄왔던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국당 목조사위원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 늑장 추천도 문제지만 또 조사위원들의 면면이 진실 규명 그리고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단체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회 이 조사위원들 추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시간 준비를 하겠습니다. 2부에서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강사법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선대학교가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역량 강화 대학에서 벗어날 혁신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간 강사들의 임금을 삭감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규직 교수들 그리고 교원들의 임금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시간 강사들의 임금 삭감 이야기부터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도 오늘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배달 라이더와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까요? 먼저 라이더분들은 출발하기 전 안전모를 꼭 씁니다. 반드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켜주세요. 다음, 운전자분들도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더욱 신경 써주세요.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함께 지켜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도미노피자와 MBC가 함께합니다.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노트북만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임대, 회의실 대관의 신개념 더워크 공유 오피스. 보증금 관리비 없이 월 최저 25만 원으로 회의실 카페를 누리는 풀옵션 사무공간 더워크 공유 오피스. 상무지구 우리은행 뒤편. 문의 1800-8062.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개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현재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수도권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먼지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유지할 전망이라서 호흡기 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질은 오후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8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따뜻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교통 상황 알려드립니다. 출근 시간 가까워지면서 교통량 많은데요. 무진대로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광천 사거리로 밀려 지나고 있고 이어지는 구간으로 서행 중입니다. 서문대로 대광여고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엿게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요. 이 총선을 겨냥해서 정치권의 이 정계 개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송금주, 이영호 두 의원도 무소속 의원이죠. 이 더불어민주당에 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뭐 신청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뭐 입당과 복당은 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계 개편과 함께 또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한전공대 입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로 나주에서 이런 한전공대 입지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전공대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지역 위원장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지역위원장 연결해서요. 관련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정원입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뭐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네. 우리 민주당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고요. 네. 그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그 민원들을 중앙 정부와 네.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또 농업 비서관도 역임을 하셨고요. 또 중앙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네네. 2020년이 총선을 겨냥한 정계 개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 두 분의 그 무소속 의원의 입당 선언을 계기로 해서 네. 정계 개편 이야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입당 선언이 정계 개편의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당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 예전과 같은 인적 정계 개편을 하지 않겠다 하는 네. 분명한 선을 긋고 있고요. 네. 또 두 분의 입당 선언은 우리 당 대표나 우리 당과의 충분한 협의, 또 만남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 여론이나 네티즌의 그 반응이 네. 정치적 지향이 달리하는 그런 어떤 명분 없는 당적 변경을 네. 구태로 판단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동의를 쉽게 받기 힘들다 하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에 어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당에 들어간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정계 개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이런 선거를 앞둔 정계 개편이 아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신경 쓰고 당원 모두가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당원의 한 분으로서 그리고 또 지역을 맡고 계신 지역위원장으로서 그런 고민들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매년 지금 우리 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어떤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과제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의 국정이 성공적으로 또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하는 국회의 어떤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숫자 불리기 이런 그 정계 개편들이 매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네. 이런 정계 개편을 과정을 통해서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그 생명연전을 위한 네. 그런 어떤 이합 집산이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들의 이 요구에 충실한 그런 정치 그리고 네.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함께 지금 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중앙 함께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나주 이 지역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이 호남 지역에선 지지는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고민들을 더불어민주당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직접 또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어제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부정적 의견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49.6%, 민주당의 지지율도 40%를 이제 막 넘어섰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20대 그리고 영남 지역의 지지율이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여전히 국정 기조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또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제기되었던 최저임금제 등 정책의 어떤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민생경제 행보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중소기업이나 또 이 농업인이나 아니면 네. 자영업자 등 또 택시 관련 그런 민생경제를 꼼꼼히 챙기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기대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만 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배를 네.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경제 정책들을 현 정부가 좀 끌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초기에 소득 주도 성장이 그런 측면을 담고 있고요. 이제 네. 그런 원칙이 제시된 초반기였다면 이제 그것을 성과를 내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마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중심에 또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신정훈 전 의원의 역할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의 현안에 대한 그리고 나주의 현안에 대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지금 뜨거운 게 한전공대 이야기인데 한전공대는 좀 유치 단계, 초창기 단계부터 우리 신정훈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던 그런 사업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상 한전공대의 공약을 제안했던 그런 제안자로서요. 네. 한전공대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 그리고 애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애정들을 담아서 지금 나주와 화순 지금 나주 지역, 그 다음에 또 이 광주 지역 이렇게 지금 한전공대에 대한 유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라남도가 한전공대를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주나 이쪽 지역에서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입지에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는 네. 공간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이 나주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만요. 네. 공간적으로는 광주 전남이 상생하는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서로 함께 만들어낸 도시입니다. 네. 이 한전공대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이 혁신도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이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광주 전남이 지금까지 맨날 싸우고 서로 경쟁하다가 처음으로 합의해낸 최적의 상생 모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한전공대는 이 혁신도시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산학연 클러스터 도시, 그러니까 한전의 업무도시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그리고 네. 연구소, 대학이 어우러진 그런 어떤 이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광주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자는 그런 정신이 합의가 된 그런 이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한전공대가 어디에 가느냐, 광주, 전남 어디에 가느냐 이것보다도 네네. 이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때의 시도 간의 상생 모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때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광주 전남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취지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한전공대는 그런 산학연 클러스터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입지에 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빛가람 혁신도시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각각이 광주에서 3군데, 그다음에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에서 지금 3군데 입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그런 입지를 가지고 논란과 논쟁을 하기 이전에 합리적으로 어디에 지금 설치되는 것이, 어디에 놓여지는 것이 가장 지역 상생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대승적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사실은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한전공도도 마찬가지고 네. 이건 광주나 전남 아니면 어느 지역에 이 입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정말 광주 전남의 미래의 어떤 새로운 산업들을 견인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신기술 또 인재 양성 이런 그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혁신도시가 만들어준 취지 그리고 한전공대가 제한된 그런 취지를 살려내는 네. 입지를 우리가 고민해야만이 광주 전남의 미래 한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산업의 어떤 그런 메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이 한전공대를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에 집어넣을 때도 역할을 하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네네. 한전공대가 우리 지역에 제대로 유치가 되고 한전공대가 지금 이제 뿌리를 내렸을 때 이 지역에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네. 이 공공기관과 또 민간기업 그리고 대학을 집적해서 네. 미래 산업을 키우자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에너지 신산업이 국제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그 국제적인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메카로 만들자 뭐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한전공대 그 입지를 통한 지역 경제의 그 단기적인 효과보다도 네. 한전공대가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산업을 일으키고 그 산업을 일으켜서 광주 전남의 일자리와 그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시적으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중심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큰 네네.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네. 정치권의 역할은 신정훈 우리 위원장 같은 분들이 또 중심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뒤늦었지만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국당 목 조사위원으로 3명의 인물을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3명의 인물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은폐된 진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규명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감, 문제의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5월 단체 입장을 한번 듣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또 늦었는데 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 인물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념재단에서는 이 3명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그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그 시간대는 이제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국회를 방문해서 이제 빨리 그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해달라 촉구하는 네네. 그런 그 입장을 밝히러 간 그런 시간대였는데요. 그렇죠. 네네. 묘하게도 그 시간대에 맞춰서 자유한국당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세 사람을 보면 우선 이제 권태호 씨라고 이분은 이제 군 장성 출신이고요. 네네.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했던 분입니다. 네네. 본인이 스스로 그 주특기가 군 작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동욱 씨는 월간조선 기자를 했던 사람인데요. 네. 주로 이제 언론 활동을 하면서 지금 그 세월호 관련해서도 연속 변침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두꺼운 책을 냈는데 네. 세월호 그 진상규명 자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네. 그 접근했던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 이를테면 그 보수 쪽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차기환 씨는 변호사인데요. 네. 변호사인데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또 활동했던 내용 보면은 그 세월호 진상조사를 앞장서 방해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들이 지금 다들 그 면면을 그 살펴보니까 네. 5.18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에서는 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의도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글쎄요. 매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의구심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네. 그리고 공당으로서의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게 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행령 공포위에 무려 4달 동안이나 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좀 사실 미뤄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를테면 얼마 전에는 뭐 지만원 씨랄지 또는 당시 80년 5월에 광주에 그 투입됐던 공수부대 대대장을 또 네. 거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분노를 굉장히 샀었는데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정말로 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생각이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3명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갈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그 3분들의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우선 상임위원으로 그 추천된 권태호 씨가 과연 전문성이 있냐는 겁니다. 네. 군사작전을 주로 군에 있을 때 담당했던 그 분인데 그런 분이 5.18 당시 그 학살 만행을 저지른 그런 네.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의지도 문제예요. 의지도. 네. 박근혜 정부의 마무리 과정에 그 이제 역할을 했던 분인데 네. 그런 분이 들어가서 진상규명을 위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런 네.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른 두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두 분 역시 이동욱 씨는 96년 전두환 노태우 그 재판에 붙여졌을 때 검찰이 조사 과정을 발표도 했었고 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시비 걸어서 네. 그 오보이거나 과장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올간조선의 그 기사로 썼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5.18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까? 네.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 역시 그 이를테면 이물리한 행진곡이라 이런 노래를 국가에 반대하는 네. 우리나라를 반대하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그 매도를 해서 그 뭐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국민의 정세 위반하는 그런 네. 주장을 한 사람이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5.18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진상조사 과정에 해방을 놓거나 네. 혹은 그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네. 이 진상규명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런 우려들 때문에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진상규명의 목소리는 온 국민이 원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런 이 조사위원들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추천되고 있는 인물들이 아닌 다른 인물들을 추천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답답한데 우선 자유한국당은 좀 그 본연의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우리가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네. 추천된 인물을 그대로 관철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네. 그야말로 객관적인 합리적인 군 출신 인사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아주 합리적으로 5.18을 들여다보고 네. 이 수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법적에도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런 분들을 그 배제하거나 제외시킬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서 추천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네. 해서 하루빨리 좀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이 인물들이 아닌 다른 인물들을 재추천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과정들 통해서 또 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가 너무 좀 늦어지면 어떨 그
늦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도 예. 좀 있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이 참 이제 그 염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무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여가 좀 다가오고 있고요. 네. 시행령이 공포된 지가 지금 4개월이 지나고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진적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쯤은 상당히 많은 왜곡과 그 폄훼, 그 조작 부분이 조사가 진행되어 있어야 그런 좀 시점이죠. 네네. 그래서 많이 좀 늦어지고 게다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시점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관심도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네. 말하자면 시기가 절박하다 할지라도 네.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원칙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위촉이 돼서 네. 위원회 출범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사랑이 벌써 취직했다며? 동신대학교 IPP형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지. 현장 실습도 하고 학비도 벌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야. 사랑이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로 실습 나갔다가 그 회사에 취직했어. IPP형 일학습 병행제? 어느 대학교? 드림앤 스마일 동신대학교.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MBA 과정 신입생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대학교 MBA 과정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062-530-1501에서 2번.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 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실 분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시간 강사의 이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강사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안정된 교훈의 주의를 이 시간 강사들에게 좀 최대한 확보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조선대학교에서 이 역량 강화 대학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재정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마련하는 내용에 이 시간 강사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좀 삭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강사들은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임금까지 삭감되는 부분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정재호 조선대 분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 지금 이 구조조정안, 이 조선대학교 이 자구체관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네, 학교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분위기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그 집행부는 혁신위가 만든 구조조정안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교수 평의회를 중심으로 한 분들은 독자적인 안을 제시해가지고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교무위원회 워크숍에서 대학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 네. 팽팽한 대립 속에서 결론을 못 내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모여서 또 이렇게 논의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알려진 대회에 좀 알려지고 있는 그 대학 구조조정안의 큰 골자는 어떤 거죠? 그 대학 구조조정안의 핵심은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건데요.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조선대에서는 학문 단위 구조 조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네. 단과 대학을 좀 축소하고 네. 학과를 폐과하고 그걸 한 다음에 이제 행정 단위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네. 또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의견들이 일치 안 되고 또 반발 세력이 있다 보니까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 구조조정의 필요성들은 많이들 공감을 하실 텐데 하지만 비정규직 교수분들 다시 말해서 시간 강사분들의 어떤 그 처우나 이런 것들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네. 강의 시수를 축소하려는 어떤 의도를 분명히 이번에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험 실습 교과목을 시수를 축소한다든가 강좌 폐강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네. 또 전임 교원들이 이 강의 시수를 더 많이 맡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전임 교원의 초과 강의료하고 시간 강사 강의료의 차이가 한 42,000원, 3,000원쯤 되는데 네. 이런 그 차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임 교원들이 더 강의를 많이 맡으면은 아무래도 지출이 적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 강사의 강의를 좀 배제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열악한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시간 강사분들 실은 이런 구조조정의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 강사분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현장에서 시간 강사분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굉장히 현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임 교원들의 그 강의 시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감축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조선대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에서도 시간 강사를 거의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네. 시간 강사 제로 같은 식으로 해서 가장 저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겸임이나 처빈 교수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선호하면서 네. 인력 정책들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의 사회가 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이 구조조정이나 이 어떤 그런 변화에 있어서 먼저 이 비정규직 분들이 먼저 피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시작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임 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정상화하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0% 정도의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간 강사들의 수는 전임 교원들 수보다 좀 더 많습니다. 네. 강의 담당하는 양은 좀 적지만 수가 많다는 얘기는 조금만 줄여도 많은 수들이 해고당하거나 강의가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부가 우리 시간 강사들의 강의를 오히려 축소하거나 네. 교육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있고 네. 그 평가 지표죠. 평가 네네. 지표를 통해서 그렇게 압박하고 대학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네. 시간 강사들을 정리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실은 일자리가 잃게 되면은 결국은 가계와도 연결되고 굉장히 여러 문제점들이 일어나는데 이 대학 자체가 그 구조조정을 해낸 이유는 운영의 문제 때문이라면 그 운영의 문제의 주체는 결국은 시간 강사분들보다는 정규직 또는 뭐 정규직 교수들이나 또는 교원들에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지가 발생했을 때 피해는 결국 시간 강사나 비정규직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부분 근본적으로 정부도 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전임 교원들에게서 강의를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임 교원들의 노동 시간이 늘어나 가지고 네.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고요. 네. 시간 강사 경우는
노동 시간이 축소되면서 근로 환경이 또한 악화되는 것이고 생존권 위기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 실수, 교원의 책임 실수가 9시간입니다. 네. 그 9시간 내에서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간 강사들이 맡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 강사들이 이 교원으로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네. 처우라든가 신분 보장을 또 고용 안정을 시켜주는 게 이게 올바른 해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조선대학교 문제도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해법을 머릿속에다 좀 담고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정재호 조선대 분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고 있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목포시민신문 류용철 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8월 8일 지난해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첫 기념행사를 또 전남도에서 치르기로 결정이 됐다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8월 8일 첫 기념행사인데요. 네. 2019년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을 전남도에서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섬의 날은 전남도에서 행정안전부의 제안에 지난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네. 정부는 지난해 8월 전문가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서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했습니다. 전남도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등 섬 관련 기관 단체와 함께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함께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 그 섬의 날 첫 기념식이 전남도로 결정된 것은 섬의 날 지정 기여도와 전국 섬 그 60%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적 상징성도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 그 국제 녹색 섬 포럼 등의 관련 행사 개최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는 첫 기념식이 상징성을 고려해 당초 6억 원이던 행사비를 7억 원으로 상향하는데 주력해 국비 확보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이번 그 첫 기념식을 위해 그 전남도는 섬의 날 그 행사를 개최할 구체적 장소를 조속히 확정하고 관련 시군과 전문가들의 TF팀을 구성하여서 섬에 대한 그 전 국민적 관심과 섬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8월 8일 날 지금 섬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장소는 이 전남도 지금 무안 쪽에서 열리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아직 그 장소는 그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목포나 신안, 무안군들이 좀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박지원 의원이 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민주평화당 소속이기도 하고 목포가 지역구입니다. 네네. 박지원 그 전 원내대표님은요. 네. 그래서 그 섬의 날 기념식도 그 전남도 확정을 그 했다는 그 자기의 그 공을 또 제일 먼저 알리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그 섬의 날 지정과 기념식 개최지 확정에 자신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리는 보도 자료를 저에게 제일 먼저 또 배포하기도 했어요. 정치인답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섬의 날 그 기념식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섬이 가지고 있는 생태 문화와 그다음에 역사 자원을 널리 알리는 그 계기로 삼겠다는 그 계획인데요. 네. 특히 또 그 섬 관광을 통해서 낙후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네. 섬의 날 그 기념식이 목포가 개최지로 최종적으로 그 확정될 수 있도록 그 노력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이라는 가칭인데요. 네. 유치에도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는 그 1930년도에요. 섬의 수도라고 일컬을 만큼 그 목포가 섬 관광과 연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섬의 날 행사뿐만이 아니고 섬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지금 개발하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가. 그래서 목포시, 신안군 또 무안군이 서남권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협의체를 또 구성했다는데 바로 그런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 만든 그런 협의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관광 협의체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동안 그 전남 동부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 서남권의 그 관광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
목포, 신안, 무안이 한데 뭉쳤습니다. 네. 국내 네 번째 규모의 해상 교량인 신안 천사대교 개통을 앞두고 관광객 맞이를 위해서 목포, 신안, 무안 관광협의체가 구성된 것인데요. 목포, 신안, 무안 관광협의체는 공동으로 지역섬 관광 상품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차별화된 그 관광 정책을 공유하고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여는데 초석을 다지겠다는 계획이죠. 네. 오는 4월 준공을 하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활용해서도 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루겠다는 보관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협의체는 그 갯벌과 해수욕장 등 섬 해양 특화 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네. 섬의 자원과 고유 문화 자원을 조사해서 해양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무안 국제공항을 활용해 항공 및 해양을 연결한 다양한 관광 상품도 펼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 서남권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차별한 관광 상품으로 네. 암태도, 천사대교, 목포 해상 케이블카, 고화들을 경유하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안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포 해상 케이블카하고 신안, 세일 요트, 그다음에 갯벌 등의 계획 상품도 체험 상품도 나올 예정인데요. 다양한 관광 그 상품 개발로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 추진으로 반복했던 목포, 무안, 신안이 모처럼 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먹거리를 가지고서 다시 뭉쳤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네네. 섬을 매개로 한 관광 사업이 좀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포도 신안 그 근처에 있는 연근에 이 저수온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식어민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네. 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영광, 한평, 신안, 목포가 지금 포함되는 전남 서해 연안에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양식어민들의 그 어장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전남도는 한파로 그 연안 수온이 2에서 6도씨에 하락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 7일 오후 2시를 기해서 이곳에 저수온주의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날 그 전남 해역의 수온은 한평만이 한 2.3도씨, 신안 연안이 5.8도씨, 목포가 6.2도씨로 양식 생물 저수온 피해가 우려돼 양식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능성어, 돔류, 조기, 지치 등 어종이 저수온에 특히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양식어가는 사료 공급 물량도 조절하고 영양제 공급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해야 된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수온 정보와 이상 해양 속보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네.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해양 환경 어장 정보 시스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안군 아까 뭐 섬을 관광 상품화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신안군이 민중 작가죠. 이 홍성담 씨와 동아시와 인권과 평화를 위한 미술관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안군이 민중 작가 홍성담 씨와 대한민국 1호 인권 평화 미술관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협약을 통해서 신안군은 미술관과 공익재단 설립과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작가는 그 신안을 무대로 한 인문, 역사, 자연자원 등을 담은 예술 작품을 미술관에 전시하게 됩니다. 네. 새롭게 건립된 미술관은 신안군 신의도 남분분교 일원에서 150억 원이 투입돼서 건립될 예정입니다. 네. 전시실, 수장고, 인권평화 공원 등이 갖춰질 예정이고요. 네. 홍 작가는 신임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국제 엠네스티가 1990년대 선정한 세계 3대 양심수로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군은 그 기본 계획 수립과 공립미술관 사전 평가 등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2020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안군이 지금 섬에 미술관들을 건립하고 그 미술관을 또 관광 상품화하기도 하고 또 이런 민중, 인권, 뭐 평화 이런 어떤 의제를 담는 그런 미술관들의 전시도 하고 그다음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민신문 류용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JK 김동욱이 부르는 미련한 사랑이라는 노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황동현의 시선집중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초입에서 누리는 영어교육 특화단지 화순 3일 파라뷰 에듀시티. 단지 내 영어마을 예정에 호텔식 조식 서비스까지 8년 전세형 명품 임대 아파트 화순 3일 파라뷰 에듀시티. 1월 오픈 062-372-6666 3일건설.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첫걸음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 2019년 1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베이비 페어에서는 매일매일 선착순 200명께 푸짐한 선물을 선사합니다.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이른 새벽 셔터를 올리는 가게 사장님의 아빠 왔다. 두 팔 벌려 아빠를 반기는 아이의 늦은 밤 도서관에서 기지개를 켜는 청년의 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100년을 이어온 3월 1일 그날의 힘입니다. 1919년 국민이 지킨 나라 2019년 국민이 이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19 광주 MBC 7대 기획 하나, 지방분권시대 연중기획보도 지방이 힘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둘, 제18회 2019 광주 피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중계방송 오직 MBC에서만 독점 중계합니다. 셋, UHD 핑크피쉬 프로젝트를 통해 근본적인 전라도의 맛을 탐구합니다. 넷, 3.1절 100주년 기획 타카하시의 작은 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다섯, 5.18 39주년 다큐 영화 5월 소나무 합창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섯, UHD 다큐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합니다. 일곱, 2019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 그의 음악을 노래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주 MBC 2019년에도 광주의 빛을 더욱 밝히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